매일 대담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이 하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거나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올해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매년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석 명절에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상식 제주지원 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 주고받다가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먼저 어떤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이제 매년 추석 명절이 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 게 이제 택배 서비스하고요. 네. 상품권 관련 서비스가 통계적으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매년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택배 서비스나 이런 상품권 관련 피해가 9월에서 10월 이 2달 사이 추석 전후에 걸쳐서 전체 한 5분의 1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택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파손, 변질, 또 분실 피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은 이제 상품권 사기 피해가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명절에는 택배 이용이 집중이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합니다. 피해 유형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파손, 변질, 분실 피해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물건을 보낼 때 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한 분이 이제 굴비를 보냈는데 소비자가 분명히 운송장에다가 경비실에 위탁을 하지 말도록 이 변질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택배 기사가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경비실에 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나도록 이제 몰라가지고 변질된 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물건을 맡길 때 이제 그런 그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 특약으로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배송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비자와 이제 택배 회사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예를 들면 문 앞에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문 앞에 두고 가고 난 이후에 발생한 뭐 분실이나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이 택배 물품을 인수할 장소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송장에 그 가격이 기재가 되지 않으면 50만 원까지만 그 보상이 되기 때문에 꼭 이 구입 가격을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가 변질되거나 파손된 걸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한테. 그걸 뭐 며칠 있다 한 달 할지 그러면 이 파손이나 변질 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굴비 선물 사례처럼 명절에는 택배로 과일이나 육류 같은 신선식품을 선물로 많이 보내는데요. 이런 신선식품이 배송 지연으로 부패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배송 지연 같은 경우는 배송 일수에다가 운송 그 장에 적힌 그 물품 가격 있잖아요. 그 50%를 이제 그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변질이 됐다 그러면 그 변질이 사업자의 어떤 운송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 변질된 제품에까지 이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운송장에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꼭 그 반드시 운송장에 그 가격을 적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질될 우려가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가지고 배송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특약으로 신속한 그 운송을 요구하는 그런 특약을 좀 맺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추석 전에 택배를 이용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시고 또 운송장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대처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종이 상품권보다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많이 선물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구입하게 되고 좀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또 이용해서 좀 온라인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권 30만 원짜리 26만 원에 판다. 이런 그 온라인 마켓에 광고를 보고 대금을 입금을 했는데 대금을 입금하자마자 이제 그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계정을 이렇게 탈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각별히 이런 상품권 사기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금 결제를 할 때 경찰청 그 사이버 수사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이제 사이버 사기 의심 계좌번호랄지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번호를 넣어본다랄지 하면 이게 사기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서 이렇게 대금을 송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더 치트라는 민간 사이트도 이 소비자들이 정보를 좀 공유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실거래 가입에서 너무 낮은 그런 그 판매 가격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사이버캅, 더 치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만큼 각종 할인 마케팅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온라인 거래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네, 이제 제주도 지역 소비자들도 지금 현재 그 전자상거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 사기를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상 이제 그 사이트 초기 화면에 이 사업자의 정보에 대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공개 내용하고 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이 통신판매 사업자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정거래 민원실에 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거래는 이제 비대면으로 그 물건을 거래하잖아요. 대금 입금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기 판매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네. 특히 대금을 보낼 때는 가급적 에스코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자, 에스코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그 제3자가 소비자의 그 대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사업자 물건을 보내서 소비자가 받으면 사업자한테 대금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제도인데 이런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면 좀 사기 피해로부터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명절 선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눈속임 피해도 많다고 하는데요. 구매할 때 본 진열 상품과 배송받은 상품의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과일 가게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알이 굵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배달된 걸 보니까 위에만 좀 알이 굵고 밑에는 좀 조그만 것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거래나 온라인 거래나 똑같이 이제 이런 그 소비자가 당초 보고 주문한 제품과 품질이 좀 떨어진 제품이 배달돼서 소비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거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좀 잘 해놓으면 소비자가 받아보고 나서 전혀 이제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현재 그 전자상거래법에서 법적으로 이제 그 청약 철회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당초 주문한 제품과 좀 다르다. 네. 그러면 이제 짧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네, 환불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단순 변심이라면 그냥 안 사고 싶어도 이게 7일 이내에는 물건을 소비자가 안 보고 사기 때문에 네. 환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그 선물 세트가 실제와 다르더라. 네. 이렇게 화면에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규격이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그런 규격도 맞지 않고 치수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개수도 맞지 않고 그러면 최장 3개월로 이게 청약철이 그냥 연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언제든지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그건 보장된 권리거든요. 그렇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약 그런 좀 선물 세트가 다르다 그러면 사업자한테 이제 당초 내가 계약한 선물 세트로 좀 제공해달 요구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가 만약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해약 및 환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눈속임 피해 없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소비자 주장대로 이렇게 품질이 좋은 제품이었다. 이걸 소비자가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오프라인 그 가게에 가서 과일을 구입한다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둔다랄지 네. 선물센터 구입할 때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해 둔다랄지 그다음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이미지를 캡처해 둔다랄지 아니면 상세 설명 내용도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배달된 제품이 이제 실제와 다르면 이 증빙자를 제시하시고 네. 환급을 좀 요구하시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택배 배송 확인 문자나 상품권, 소액 결제 같은 소액 결제를 사칭한 스미싱인데요. 이 스미싱의 피해 사례와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문자를 받아보면 네. 뭐 추석 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랄지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이 뭐 이렇게 발송되었습니다랄지 아니면 그 할인 쿠폰이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링크가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깃해서 한번 이제 클릭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스미싱이라 그럽니다. 네. 이제 문자하고 피싱, 낚시를 해서 정보를 뽑아낸다. 이게 합성된 용어인데 이 스미싱 피해가 지금 상당히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피해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가 문자나 이 전화를 왔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소비자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개인 정보나 이 금융 정보가 다 유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자도 아니고 좀 이제 해킹 범이죠. 범죄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해킹을 해서 이제 뭐 비밀번호를 다시 발급받는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1억 정도 그런 좀 피해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특히 추석쯤 해서 이제 택배 뭐 도착했다 조회를 해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명절 인사해서 뭐 선배님 아니면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인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제 승차권 이런 걸 조회해라고 이렇게 링크가 걸린 문자가 오고 네. 전화가 있으면 아예 차단하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전화를 할 경우에는 뭐 금융감독원이다, 검찰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안전한 그 계좌로 네. 돈을 다 이체해서 보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요즘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작년 그 1차 그 재난지원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급할 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소비자들이 그런 그 링크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피해 없이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